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바다에 놀러를 갔어요. 바다 놀러 가면 또 오션뷰 카페에 가줘야 하지 않습니까? 큰 통창이 있는 진짜 예쁜 카페를 갔는데 동생이 밖을 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이 바다에는 해파리도 있네. 와, 지린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울산 바다인데 동해 쪽 바다다 보니까 바다가 깨끗하고 맑아요. 그래서 해파리가 보일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구경을 하러 딱 갔는데 해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파리는 좀 작고 투명하고 좀 비닐봉지 같이 떠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해파리는 비닐봉지가 아니라 그 핑크색 우산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색깔도 기괴하게 핑크색이거든요. 지금 이 사진에는 한 수십 마리 정도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밖의 영역, 이 연안을 따라서 해파리들이 쭉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림잡아도 한 100마리 이상은 있겠더라고요. 이 징그러운 해파리를 보면서 이건 컨텐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죠. 이 친구들이 누구냐? 노무라 잎깃 해파리라는 친구들입니다. 딱 봐도 크기가 굉장히 거대하죠. 얘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해파리 종이라고 해요. 해파리의 머리 부분이죠. 가세의 지름이 최대 2m까지 자란다고 하고요. 무게가 150kg, 기록에 보면은 200kg가 넘는 해파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원래 황해나 동중국해,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사이의 바다에 등장하는 친구들인데 한국의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친구들이 좀 재밌는 게 해양 쓰레기라고 부른다고 해요. 실제로 해양 쓰레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마 교육을 위해서 해양에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을 분류해 놓고 등재해 놓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이 친구가 쓰레기로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생물인데 쓰레기라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친구들이 어업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유해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파리가 많아지는 시기가 수온이 따뜻해지는 6월에서 8월 사이인데 이때 어선이 나가서 미리 던져놓은 그물망을 들어보면요, 그 안에 해파리만 가득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만선의 꿈을 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영차영차 끌어올렸는데 그 안에 뭔 놈의 해파리만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거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죠. 심지어 그래도 그 안에 해파리랑 같이 잡힌 물고기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들이라도 건져서 가야 되는데 이 사진을 잘 보시면 물고기가 배를 뒤집고 누워있죠. 저게 뭐예요? 죽은 겁니다. 이 해파리가 맹독이 있어요. 맹독성 해파리다 보니까 그물망에 물고기들이 같이 잡히면 그 독으로 인해서 전부 다 폐사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업을 하러 나가신 분들은 저 그물망을 한번 건져 올려서 얻는 수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해파리들로 인해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인양된 해파리들을 1kg당 300원에 구매를 해주기도 했다고 해요. 저 해파리가 한 마리에 한 100kg 정도라고 치면은 한 마리당 그래도 한 3만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00마리 정도 잡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래도 배를 타고 나가서 한 300만원 정도의 저 해파리들을 팔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배 기름값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좀 정부에서 좀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준 거죠. 이렇게 이 친구들이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큰 피해를 주다 보니까 하나의 대책으로 얘들을 먹으면 어떨까? 얘들을 맛있는 레시피로 먹어버리면 좀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배에서 해파리가 가득 차 있는 그물망을 볼 때 눈물만 흘릴 게 아니라 쟤들을 팔아서 상업적인 이익을 남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들이 만약에 상품성이 있다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좀 신빙성이 있는 게 맛있으면 퇴치가 되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홍합으로 흔히 알고 있는 지중해 담치라는 조개가 있죠. 이 친구가 짬뽕에도 들어가고 홍합탕으로도 먹고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흔하게 많이 먹는 친구 중 하나인데 이 지중해 담치가 사실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종이에요. 이 좋은 친구가 아닌 거야 사실은. 이 지중해 담치가 어느 환경에서든지 간에 잘 자라고요. 번식력도 워낙 좋고 바다에 붙을 수 있는 곳이면은 다 붙어가지고 번식을 하다 보니까 자연 고유의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파괴한다고 해요. 그래서 악성 침입종으로 불리는데
이런 침입종들은 번식을 너무 잘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가 맛있다 보니까 다 잡아서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번식하는 양으로는 모자라서 양식을 해서 먹잖아요, 저희가. 우리는 얘들을 양식을 해서 먹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저 해파리가 이 지중해 단체처럼 맛있으면은 쟤들을 다 잡아 먹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쉽게 퇴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저 해파리가 독성이 있다 보니까 쟤를 염지를 하고 뭐 독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워낙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성을 제거한다고 해도 사실 해파리가 대단히 맛있진 않죠. 그러니까 저 해파리를 퇴치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주의특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조금 심각한 게 7월 19일부터 나흘 동안 쏘임 사고가 185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185건은 일부분에 불과한 게 이거는 동해안에서만 집계된 강원도에서만 집계된 통계라고 하고요. 제가 전국적인 통계는 찾지 못했는데 당장에 제가 저 해파리를 발견한 곳만 해도 울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울산, 뭐 경주, 부산 할 거 없이 지금 뭐 경상도 바다에서 해파리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85건은 진짜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실제 쏘임 사건은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특보는 100m 제곱당 한 마리 이상이 발견되면은 이제 특보를 발령을 하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4마리 이상 발견되고 있을 만큼 해파리가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쏘임 사고라도 막기 위해서 해파리가 해수욕장에 나타났을 때 이제 안전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해파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해파리를 건져 올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딱 봐도 건장해 보이시는 남성 3분이서 해파리를 잡으러 갔는데 잡는데 실패했다고요. 왜냐면 해파리가 90kg예요. 이 해파리를 건져 올리려고 하니까 물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무거운 거야. 건장한 남성 3명이서도 건져 올리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육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상요원 한 분까지 가세를 해서 겨우 해파리 한 마리를 잡아왔다고 해요. 이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퇴치를 하냐고. 크기가 2m에다가 몸무게가 100kg씩 나가는데 거기다 수십 마리가 떠다니잖아요. 이 퇴치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놈들이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맹독성 해파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2012년에는 이 해파리에 쏘여서 사망한 사례가 있고요. 전문가들도 노약자라든지 유아 같은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 해파리한테 쏘이면 마비나 호흡곤란, 극단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해파리를 카페에서 발견한 다음에 해수욕장에도 많지 않을까 싶어서 해수욕장에 가봤어요. 진짜로 해수욕장에 널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파도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건지 애들이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잘 구분도 안 됐는데 아무튼 수십 마리의 해파리가 파도를 따라서 유영 중이었어요. 그리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해파리가 조각이 나서 바다에 많이 떠다녀요. 이 조각난 조각들이 조금 큰 편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큰 해파리를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막 저거를 건져가지고 막 만져보기도 하고 막 나뭇가지로 찔러보기도 하고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죽은 해파리에 접촉을 해도 쏘일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발견한 해파리의 살점 중에 잘 보면은 살점에 촉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촉수에 접촉을 하면은 쏘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에서 죽어있는 해파리를 발견하시거나 해파리의 살점들을 발견하신다고 해도 그거를 건져서 만지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친구는 맹독성 해파리고요. 몸집이 워낙 거대한 친구잖아요. 200kg 가까이 나가는 중량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다 보니까 독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심지어 이 독이 뱀의 독이랑 거미의 독이랑 벌의 독을 합친 성분이라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위협적인 독을 갖고 있는 친구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해파리 특보는 전국적으로 발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뭐 서해에만 종종 보이다가 이제는 뭐 제주도, 동해, 뭐 강원도 할 거 없이 전국적으로 해파리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가철에 해수욕장을 놀러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시고 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확인을 해보고 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영 중에 혹시나 해파리를 마주쳤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물 밖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2m에 100kg짜리 해파리랑 뭐 싸울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물장구를 치거나 당황해서 허우적대면서 나오시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럴 경우 해파리가 흥분을 해서 사람을 쫓아가서 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좀 조심스럽게 당황하지 마시고 조용히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파리한테 쏘였다라고 하시면은 그 쏘인 부위를 바닷물이나 식염수를 통해서 세척을 해주신 다음에 지갑에 보면은 카드는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카드로 쏘인 부분에 박혀있는 촉수 같은 거를 반드시 제거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초기 대응을 빨리 하시고 안전요원 등을 찾아서 응급처치를 받으시거나 혹시나 열이 나거나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는 119를 부르시든지 병원으로 바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워낙 맹독을 갖고 있는 해파리니까요.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해파리를 발견을 하셨다면 해파리 모바일 맵을 통해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해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파리를 찍어서 신고를 해 주시고요. 그 신고를 하신 분들한테는 선착순이긴 하지만 포상으로 해파리 무드 등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선한 신고를 통해서 해수욕장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됐는데 휴가를 가서 해파리한테 쏘이고 오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파리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휴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일기는 여기까지고요. 해수욕장에 들어갈 땐 반드시 해파리가 떠있나 확인해보자. 오늘의 일기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